안녕하십니까. 불독 석박사 임태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보수가 왜 드골, 즉 프랑스 우파와 민족주의 상징인 드골을 왜 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보수가 드골을 말하지 않는 것은 드골이 곧 자신들의 정체성, 즉 가짜 정체성, 가짜 우파 정체성의 자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 보수는 대체 어떤 수단, 즉 어떤 이미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국내에 들어와서 쭉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 보수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 유럽의 우파나 구구 이쪽과는 달리 유독 한국 우파, 즉 구구 쪽은 자신들의 어떤 고유의 특징이나 전통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유독 외국에, 즉 특히 자신들이 경외하는 혹은 존경하는, 추종하는 영미권, 즉 미국과 영국의 어떤 보수 쪽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애국 보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마가렛 대처,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미권이 좀 유럽 대륙 쪽과는 달리 유독 좀 보수 쪽이라 하면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즉 경제적 자유주의 측면에서 보수라는 이미지를 많이 내세우는데 한국 보수는 이런 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마치 경제적 보수주의, 즉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 이런 게 곧 보수 우파, 민족주의, 애국 보수의 상징인 것처럼 내세우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차용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애국 보수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유럽의 오랜 전통 유럽 보수 우파 구구와 비교했을 때 보면 상당한 특징이고 유럽 보수와 관련해서는 한국 구구나 보수와는 달리 자기들 나라의 고유의 인물들이죠. 독일 같으면 아데나워나 뭐 비스마르크, 프랑스 같으면 이제 드골이나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우파, 뿌리, 어떤 민족주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샤를 드골, 즉 아까 말씀드린 드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드골은 어떻게 보면 20세기 서구, 서양 이 서양 세계에 있어서 우파, 민족주의, 보수 이런 모든 가치, 이런 정파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19세기 말에 태어났는데 일단은 뭐 장교로 인간에서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에 맞서서 싸웠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서 독일군 수용소에서 좀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이제 터졌을 때 당시 페탱을 비롯한 이제 좌파나 이제 그 반민족 세력들은 이제 프랑스가 끝났다, 항복해야 된다, 히틀러와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곧 민족과 프랑스를 구하는 길이라고 외쳤을 때 이분은 직접 이제 그걸 거부하고 그게 사기란 걸 알아채고 런던으로 가서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를 구성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6월 18일 연설을 통해서 프랑스는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민족 해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의 민족권, 프랑스의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제 드골의 이런 지도력 하에서 이제 구구의 우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민족 해방 세력이 이제 뭉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당시 페탱이나 이런 민족주의 반민족주의 세력들은 이제 당시 이제 독일이 영원히 패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4년간의 이제 피와 땀을 흘리는 투쟁 끝에 이제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광복군에 해당하는 자유 프랑스 군을 활용하고 연합군과 이제 연계를 해서 끝내 이제 프랑스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골이 잠시 이제 정부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공화국이 붕괴하고 나서 제5공화국이죠. 이제 현재 프랑스 공화국인데 이제 이현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단순히 프랑스 5공화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통 우파 즉 이제 드골주로 상징되는 자신 프랑스 고유의 전통 우파의 태도이자 상징이자 정치적 주주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제 집권 이후에 드골은 단순한 민족 영웅 제5공화국의 이제 경국자로서만일 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를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 30년 호황기라고 불리는 이제 프랑스의 경제적 황금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드골의 지도하에서 프랑스의 1인당 GDP가 세계 제2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이 시기에 정말 프랑스가 이제 지금은 뭐 독일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었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제조업 분야나 각종 산업 분야에서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우위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드골의 이러한 정치 행보는 단순한 국내 정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1963년에 이제 드골의 그 핵심적인 정책이 이제 그 독일과의 하인데, 이거는 당시 이제 유럽 통합을 관련해서 이제 미국, 영국이 이제 조금씩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두골은 이런 영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두골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사람인 게, 두골이 이제 평생 이제 두골과 독일과 맞서 싸우는데, 이제 어떤 국제적 정치적 역학관계 고려해서, 즉 이제 독일을 이제 품에 안음을 통해서 프랑스 독일이라는 정치 축을 통해서 유럽의 정치를 선도하고 유럽을 영미권 그리고 소련과 구별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랑스 독일 간의 이런 관계는 이제 소위 말해서 프랑스 독일 특수 공조 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드골 사후에도, 드골 퇴임 이후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유럽 대륙의 어떤 정치적 중심축, 그리고 경제적, 지정학적, 외교적 경제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현대 유럽 정치를 이제 두골이 사실상 그 토대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서구의 대표적 우파 지도자 두골을 왜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들을 수 없는 걸까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한국의 주류 세력, 즉 보수죠. 이쪽은 제 경험상으로 봐도 일단 영미권 밖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영국과 미국,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처나 이제 레이건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영미권 밖에 우파, 민족주의, 보수, 극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다 아니면 무지하다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세계를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보는 게 아니고 영국과 미국의 눈으로 보려 간다. 즉 영국과 미국이 보는 게 곧 세계의 전부고 그게 세계의 흐름이다. 그리고 역사적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과거 서인 노론 세력이 명나라의 황제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려 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 한국 보수나 이런 한국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 이제 의도적이라고 좀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영미권 밖의 어떤 사례나 좋은 어떤 역사적 사례를 무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골이라는 사람 그리고 드골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서구에 존경할 만한 우파 민족주의 정치인들 사례가 묻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드골의 민족 해방 경력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의 구구란 세력, 오늘날 한국 구구란 세력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2세대 구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일 매국 세력인데, 이제 드골 같은 경우는 우파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이제 나치 독일에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제 끝내 이제 민족을 해방시키고 현대 프랑스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그 유명한 연설 "프랑스는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 지지 않았다", 이 말로써 드골이 어떠한 민족주의 애국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사실 한국 보수가 흔히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특히 뭐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의 어떤 생존과 어떤 발전이 보장됐다, 이거와 너무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드골의 이러한 강력한 민족 해방주의 운동과 어떤 민족주의 애국 신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드골의 사례를 알더라도 한국 보수 입장에서는 이제 드골을 강조할 수 없는 거죠. 즉 드골을 강조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제 보수라고 했지만은 이제 보수로서 과거 매국 행위를 했던 거, 이제 외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행위를 했던 거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즉 자충수인 거죠. 이제 함정인데, 이런 것 때문에 드골을 자연스럽게 알아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드골의 이제 외교 노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상당한 이제 거리를 둔 걸 떠나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프랑스 우파나 이제 구구는
어느 특정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적대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프랑스의 민족이죠. 프랑스 민족과 프랑스라는 국가의 국익이 침해하는 세력, 즉 특히 그 중에서 프랑스 민족의 주권을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이제 반발심과 이제 좀 적개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거나 이제 소위 말하는 반골 기질을 드러내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드골이 이제 자주 독립 외교를 하면서 즉 프랑스의 패권적 위치, 수백 년간 간직해왔던 패권적 위치, 그리고 프랑스의 주권과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서 어떤 싸웠던 이런 것 때문에 드골은 이제 당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프랑스를 상당히 이제 옥죄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미국의 전략은 나토라는 체제를 통해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나라들을 이제 좋게 말하면 통합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런 나라를 묶어서 이제 미국의 이익대로 어떤 대외 전쟁이나 어떤 대외 분쟁에 활용하려고 했던 게, 두골은 이 시도 자체를 상당히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권,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역사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골 같은 경우는 먼저 영미의 강력한 반대와 제재도 불구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60년대 드골은 나토 탈퇴를 선언하죠. 이때 드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토에 탈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토에 프랑스가 남아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대외 전쟁과 분쟁에 프랑스가 불필요하게 말려들 위험이 있다. 그래서 탈퇴해야 된다 하고 국민들한테 말하고, 당시 이제 프랑스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의 철수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드골의 어떤 발언이 좀 맞는 게, 지금 트럼프가 이란 공격하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죠, 나토 국가들의 어떤 협조와 어떤 개입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이제 드골의 당시 나토 탈퇴 명분이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맞닿아 있고, 드골이 상당히 성견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초강대국 미국, 특히 이제 한국 보수가 추종하는 미국에 대해서 좀 반골을 보였던 드골의 외교는 물론 자주 독립 외교로서로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한국 보수 정체성 자체가 친미 사대이기 때문에 이런 드골의 외교 노선과 외교 정신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보수가 곧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수가 친미나 반미가 뭐 도식적 이런 도식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골은 이제 단순한 이제 나토 탈퇴를 넘어서 이제 당시 영국의 유럽 공동체죠, 유럽연합 전시인데 영국의 유럽 공동체를 맡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통합 과정에서 영국이, 물론 영국은 원래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남고 싶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해서 영국도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두골은 영국의 가입을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 내 트로이 목마를 씹는 거라고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공석 전략이죠. 당시 이제 유럽 연합,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 연합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어지는데, 두골은 이제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프랑스 대표단을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어떤 유럽 공동체 가입에 대한 논의나 어떤 표기를 했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봉쇄를 시켜서 이제 어떤 미국에 대해서 조금, 미국의 어떤 이런 야욕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드골은 이미 그 민족 해방을 이루고 나서부터 좀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민족 해방, 즉 프랑스가 해방되고 나서 드골이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소련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노골적으로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이제 만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물론 큰 틀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어떤 서방 진영과 협력하겠지만은 그래도 균형감을 가지고 어떤 자율성을 갖겠다, 즉 외교적 전략적 주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사상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더욱 중요한 거는, 드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기준으로 상당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우파 민족주의 보수라는 이미지 때문에. 하지만 이제 드골이 집권하는 과정, 그리고 물러나는 과정은 상당히 이제 우리 보수죠, 한국의 보수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너무 다릅니다. 먼저 이제 한국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쿠데타로 집권하고, 이제 집권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자꾸 권력을 연장하려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두골이 이제 제5공화국 대통령 오른 거는 본인이 뭐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고 당시 프랑스 제4공화국이 사실상 이제 여러 내부 외환을 통해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이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프랑스 국회를 비롯한 이제 국민들이 두골에게 이제 국정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골이 이를 수용해서 즉 민심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거죠. 두골은 이제 한 11년 정도 이제 한 번 재선을 하고 쭉 집권하게 되는데 두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권력 자체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68 혁명이 일어나면서 조금 이제 두골 정권의 위기가 나는데 이제 두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가 일어나자 두골은 이제 국민 투표를 제안하게 되죠. 즉 이제 물론 이제 직접적인 이제 본인의 사태에 관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자신이 이제 향후 프랑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정책이죠. 이제 탈중앙화 이런 정책들에 관련해서 프랑스 국민에게 이제 국민 투표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과반수를 획득 못하면 본인은 이제 프랑스 민심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떠난다고 했고 결국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두골의 이제 예상 뭐 두골은 좀 이기길 바랬지만은 아마 좀 간만의 차이로 이 여기 그 이제 53%즉 과반수가 약간 넘는 프랑스인들이 이제 두골이 제안한 어떤 이제 새로운 그 정책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 두골은 이제 이 결과를 보자마자 이제 미련 없이 이제 바로 사임 발표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골이 민심에 따라서 권력을 잡고 민심에 따라서 물러나고 그리고 전혀 절대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은 한국 구구 보수가 이제 마치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쿠데타를 하고 어떤 기타 어떤 무리한 어떤 행위들, 12.3 내란 사태를 포함해서 이제 이러한 행위들이 두골의 어떤 선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끄럽고 보수파는 꼭 무조건 권위적이고 독재적이어야 된다는 어떤 선입관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두골을 자연스럽게 언급을 안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에 발간된 제 신간 도서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책에도 고스란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두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애국적인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잘 발전시켰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